자, 우리가 지금 이런 커트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가볍다 무겁다예요. 가볍다 무겁다. 그러면 가볍다 무겁다를 풀어내는 거는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의 블록을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 블록. 이렇게 네 가지의 블록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풀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백, 언더존, 큰 틀로 언더존, 오버존이 있고요. 프론트가 있고 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누면 또 어떨까요? 섬세하게 나누면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누면 이렇게 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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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방향성에 의해서 가볍다, 무겁다를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MMS가 처음에 나올 때 8가지 방향성이라는 게 이런 데서 탄생이 된 거예요. 8가지 방향성에 층을 내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층의 러프존과 그린존에 발생이 될 수 있는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점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하면서 가볍다, 무겁다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층을 더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도학이에요. 그게 구도학이에요. 그래서 이 8가지 방향성과의 구도학과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어때요? 층에 나는 정도가 어떤 코트는 층을 놨는데 비슷하게 층을 냈는데 어떤 코트는 딱 눈에 딱 봤을 때 되게 예쁜 층이 났어. 근데 어떤 층을 했는데 똑같은 층인데도 이건 이상하게 층이 났는데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 어색해. 이게 바로 구도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성. 그러니까 구도학은요, 감성이에요. 감성인데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큰 틀에 구도학은 표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으로 만들어내서 그 표준으로 만든 걸 가지고 나의 감성이, 나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이 구도학에서 막연하게 가장 미용실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건 뭐예요? 나는 여기서 공부를 했어. 커트를 잘해. 어우씨, 원장님이 와 천재라고, 진짜 커트 진짜 잘하고 천재라고. 근데 막상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어. 근데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 차이가 뭘까? 길이 선정이에요. 길이 선정. 이 얼굴형에 맞게끔 내가 길이 선정을 적절하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르고 무거움과 가벼움이 다 다른데 이걸 적절하게 내가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구도학에서 내가 밸런스를 못 맞춘 거야. 그 구도학의 밸런스를. 그럼 구도학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8가지 방향성의 무거움과 가벼움의 각 존마다 발생이 될 수 있는 무거움과 가벼움을 내가 어느 정도는 층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층을 낼 것인지는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무겁다. 왜 무거워? 왜 무거워? 전대각이잖아. 전대각 엘리베이션이잖아. 무겁잖아. 자, 무겁다. 왜 무거워? 호리존탈과 후대각 엘리베이션의 상하 컴팩스야. 그래서 무거워. 무겁다. 왜 무거워? 무겁다. 왜 무거워? 여기 있는 층이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위에 층이 매끈한 부분이 많잖아. 전체적인 부분은 얘는 뭐야? 전체적인 부분은 가볍다지야. 전체적인 트렌을 봤을 때는 가볍다지.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개념을 봤을 때는 가볍다, 무겁다. 그럼 4가지 방향수로 봤을 때는 얘는 무겁다인 거지. 요 틀을만 봤을 때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앞에 무겁다, 중간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뭐 때문에? 퍼티컬 때문에. 자, 무겁다. 왜?
층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쳤습니다. 우리 벌써 15cm 층이 생겼다는 얘기죠. 층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언더존은 가볍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개념 생각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하게 되면 얼굴형이 어떤 얼굴형에 무겁다 가볍다를 내가 생각하면서 층을 내는 거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층의 정도를. 그래서 어떤 가끔씩 손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머리 짧은 거 싫어. 긴 거 좋아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층을 내줄 거야, 안 내줄 거야? 내줘야지. 근데 어떻게 층을 낼 거야? 우리가 거기서 멘붕이지 않아요? 손님은 거기까지야. 손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손님이 어디까지 층을 내야 될지 이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야. 그게 바로 길이 선정이라는 거지. 층의 선정, 길이 선정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는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걸 싫고 짧게 자르는 걸 싫어. 근데 층은 내고 싶어. 단발 같은 머리 싫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투섹션이나 원섹션을 하겠지. 그쵸? 나 짧은 머리 좋아. 여기 좀 올렸으면 좋겠네. 열받아 죽겠어. 여기 좀 짧게 잘라서 푹 올렸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그런 머리는 어떤 머리 할까? 5 섹션이나 7 섹션을 하겠지. 우리가 이게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상하 컨케이브가 굉장히 깊게 컨케이브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 섹션보다는 7 섹션이 낫겠지. 7등분이 낫겠지. 그쵸? 왜냐면 5 섹션은 그래도 여기하고 언더존과 오버존 나눠주잖아. 이걸 반으로 더 나누면 어떨까? 3 섹션으로 백을. 그러면 컨케이브가 만드니까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 놓을 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내가 기준을 내가 고객님이 얘기한 거에 딱 받아들여서 내가 섹션을 어디까지 커트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가변과 무거움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순간 포착을 해야 되는 거지. 순간 포착해서 이 사람이 이 고객님이 원하는 걸 빨리 캐치를 하는 거야. 자, 2 섹션에서 1 섹션에서 증가하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근데 어때? 큰 틀에서 단발머리의 큰 틀은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긴 머리에서 무너지진 않아. 근데 숏커트는 어때? 짧은 상태에서 언더존에서 짧게 자르면 위에 있는 오버존의 커트라인이 완전 무너져 안 무너져? 많이 짧아지면. 짧은 섹션을 많이 나눈다는 얘기는 머리를 짧게 자르겠습니다. 섹션을 넓게 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길게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마다 말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내가 섹션을 많이 탈 것인지 적게 탈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호리젠탈 할 것인지 버티컬 호리젠탈 할 것인지 버티컬로만 갈 것인지 나는 거의 대부분이 버티컬 많이 해. 왜요? 가벼우니까. 고객은 단발 같은 머리 싫어하거든. 한국 사람들은. 얘는 굉장히 단발 같은 머리 나와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대체적으로 단발 같은 머리 싫어해. 왜 싫어할까? 무거우니까. 남녀노소 상관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단발 같은 머리 싫어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벼운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질감으로만 우리가 했고 디스커넥션으로 우리가 그동안 질감을 만들어놨어요. 그때는 유지기간이 짧아져. 디스커넥션 처음에 커트는 되게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디스커넥션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래서 유지기간이 좀 길게 하면서 예쁜 머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되고 전체적인 큰 틀의 가변과 무거움에 각 종마다 발생이 될 수 있는 커트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디자인을 보시면 고객의 만족을 시킬 자, 2교시 자, 자연지칠 원랭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커트예요. 여기 팀들은 하나도 안 했고요. 우리 아마 차세영 원장님 한 명만 이 커트를 해봤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커트는요, 임의선과 기준선에 대한 개념이에요. 임의선과 기준선. 그래서 기준선, 임의선이 발생이 되는 커트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뭘까요? 이런 디자인이다 보면 얘는 뭐예요?
기준선, 얘는 이미선이 발생이 되죠. 다시 기준선, 이미선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자, 기준선은 뭐예요? 기준 선정을 내가 했다는 뜻이에요. 기준 선정을 하고 내가 기준을 잡았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가이드라인이야.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뭐예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변화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얘 자꾸 촬영해. 나 좋은가 봐. 그리고 임의선은 뭐예요? 임의선은 내가 예측을 못하는 거야. 내가 길이를 어디까지 자를 겁니다 라고 예측을 못해. 자, 그러면 임의선을 내가 길이를 미리 선정해놓고 가면 어떨까? 그럼 더 좋겠죠? 기준선을 내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해놓고 기준선 정해놓고 연결시키면 쉽겠죠? 커튼을 이렇게 풀면 되게 쉬워요. 커튼을 이렇게 풀면. 그러면 기준 잡아놓고 내가 연결만 시켜놓으면 돼. 짱이지.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커트가 어떤 커트였어요? 자, 자연비칠에 전대가 커트하고 나서 층을 내서 연결에 서서 변한 원도에서 이 라인에 맞춰서 커트를 해라. 우리가 그때 커트를 했더니 커트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층력이 완전 짱이었죠? 그쵸? 기준선 잡아놨으니까 1차적으로 기준선 잡고 2차적으로 기준선 잡아서 1차 기준선에 2차 기준선을 연결시키니까 커트선이 짱이었어. 그동안 우리가 해보지도 동안 안 했던 커트인데 너무 층내리기 너무 쉽고 빨랐어.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잘 나왔고. 안다고 끄덕거리면 안 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서 쉬워요. 완전 쉬워요. 안 쉬워. 완전 쉬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임의선과 기준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기준선을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막연하게 홀리다 엘리베이션으로 기준선 잡을 때하고 버티컬로 기준선을 잡을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의 기준선을 잡을 때는 1차와 2차를 한 번에 잡아주니까 너무 편해요. 그쵸? 지금 똑같은 게 이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1차를 잡았어요. 1차를 잡았네. 1차를 잡았어요. 그리고서 층을 냈어요. 버티컬에서 층을 냈어요. 층을 내서 기준선 잡았어요. 근데 투 섹션이야. 투 섹션이야. 얘는 몰라. 얘는 임의선이야. 얘는 전체가 다 몰라. 난 몰라. 층은 나는 근데 언더전의 길이를 잡을 거야. 근데 원 섹션일 때는 어때요? 원 섹션일 때는 나는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거를 내가 맞출 거야.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 번에 잡아주는 거야. 어떤 게 더 쉽겠어? 이게 쉽겠어? 이게 쉽겠어? 이게 쉽겠죠? 그 대신에 얘의 단점은 뭐예요? 무겁다예요. 얘는 뭐예요? 가볍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봤을 때. 얘는 무거운 커트가 돼요. 층을 많이 내도 라인 자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층을 내가 마음대로 많이 낼 수 있어요. 쉽게 많이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양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 손가락에 머리카락을 잡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양을 잡으니까 나눠놓으니까 정교하게 손가락에 머리를 잡는 게 더 쉬워요. 훨씬 더 정교해지고 가볍게 자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얘를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오버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언더전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언더전에 의해서 언더전의 커트의 길이에 따라서 오버전의 길이가 선정이 돼요. 결정이 돼요. 언더전은 그 대신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 그쵸? 그래서 뭐예요? 언더존의 길이를 선정할 때 그레디에이션을 잘 주셔야 돼요. 그레디에이션. 자, 그럼 그레디에이션이 로우냐, 미디움이냐, 하이냐? 무슨 각도로? 지면의 각도로. 지면의 각도로 로우냐, 미디움이냐, 하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봐서 층을 내는데, 자, 이 기준이 사이드에서도 똑같이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쉬울까 안 쉬울까요? 막연하게 우리가 아까 커트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멘붕이 왔었어 안 왔었어?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몰랐었죠? 근데 미리 선정하고 가면 쉬울까 안 쉬울까? 너무 쉽지. 이건 말이 필요 없지. 이건 너무 쉽지.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야?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그레디에이션만큼 이 버티컬의 그레디에이션은 내가 어디까지 줄 것인지. 근데 이게 문제야. 상하이 층은 문제가 없는데 층을 로우냐, 미디움이냐, 하이냐 이 기준을 내가 어디다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져 또. 그리고 이거를 세 번에 걸쳐서 할 것이냐 한 번에
기준에 잡아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래서 한 번에 로우 그레이션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떨까? 너무 두꺼워지겠지. 원도는 너무 가볍고 오버는 너무 무겁겠지. 미디움은 하면. 그러니까 한 번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버티컬은. 항상 3, 4번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3, 4번의 커트를. 그래서 우리는 근데 버티컬은 거의 대부분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딱 했을 때 와, 선 짱 너무 예쁘다. 사실 떨어지는 선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걔네들이. 우리 배우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상에서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 커트 라인이에요. 심각한 머리에 무거움과 가벼움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커트 라인들이. 그래서 그런 커트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조절을 해서 홀스타 엘리베이션이나 이런 거에서 1차 가이드라인을 이제 변형을 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이 커트에서 층을 내는 그 순간 이만큼 파먹잖아요. 이 파먹은 거를 내가 이제 조절을 해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에 층을 발생이 되면서 이런 층을 또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러프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후대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똑같은 개념인데 단지 요거만 다를 뿐이에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데 기준선이 있으니까 더 쉬워요. 쉬울까 안 쉬울까?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대가 원레이스, 두 번째 언더존, 버티컬, 온베이스, 좌우, 호대가 엘리베이션, 사이드, 언더존, 버티컬, 온베이스. 자, 뭐예요? 미디움 그라, 그리고 오버존, 백, 버티컬, 앉아서 커트. 아니면 서서 커트. 스퀘어는 지켜주시고요. 오버존, 아니, 사이드, 오버, 버티컬, 리버즈.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빗질, 자연 빗질, 슬라이싱. 프론트 가운데 가르마, 크로스 체크. 네 가지 이용이죠. 다섯 번째는 1차 가이드라인. 자, 우리가 층을 내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파먹죠?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이 없어져요. 그러면 요걸 하는 목적은 뭐예요? 얘와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가 아니에요. 얘와 얘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준선. 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임의선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 선정하면 쉽다 안 쉽다? 얘 선정하면 쉽다 안 쉽다? 얘는 또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층을 내다 보면 얘는 이 백사이드나 이런 부분 자체가 이렇게 사각이고 밑에 있는 라인이 규칙적으로 안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을 컨트롤하려면 임의적인 가이드선이 또 필요하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버티컬을 통해서 기준선 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선과 여기에서 기준선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하다 보면 얘가 어디까지 우리가 커트할지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거를 기준선을 잡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단발머리 층이 없는 상태에서 커트할 때는 우리가 멘붕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층이 있는 커트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넥스를 커트를 한 상태에서 이게 단발에 딱 있는 상태에서 여기 층을 내려고 하면 진짜 멘붕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층을 낼 때 길이 자체가 여기에 있는 길이 자체가 1cm를 자르면 어떨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까지 나중에 자르다 보면 2cm에서 3cm 층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 5cm를 자른다 그러면 2cm 더 7cm 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cm 층을 낸다. 그러면 한 12cm 층 정도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양이 어디에 이제 파팅을 나누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런 커트 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버티컬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실 요 정도 라인에서 커트를 진행하셔도 사실은 좀 무방하다. 싼송 커트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를 더 길게 많이 넣어요. 왜 그럴까? 넓으니까. 넓으니까. 여기가 넓잖아요.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잖아요. 넓으니까 넓은 거에 컨트롤이,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컬 커트를 하다 보니까 얘가 넓으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잡기가 좀 편하거든. 자, 그래서 자, 요거 하면 여기 공간이 좀 비슷하죠. 영역이. 그러면 우리가 커트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할 때 버티컬. 자, 이제 거의 신용만 내세요. 길이 자르지 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신용만 내세요. 그래서 3번. 3번에서 버티컬을 잡았어요. 버티컬의 기준선을 잡았어요. 나중에 얘는 버티컬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더에서 오버 크로스체크. 했던 건 똑같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똑같아요. 그 대신에 어디로 가요? 저번에는 수평으로 갔죠? 이제는 후대으로 갈 거예요. 점점점 이제 처음에 가이드라인은 잘리는 게 없지만 점점점 백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자르기가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가이드라인 잡아놓으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제가 얘기했죠? 근데 조금만 더 자르니까 어땠어요? 백사이드가 가벼우니까 어때요? 백의 볼륨이 확 볼륨이 살죠? 그거예요. 무겁다 가볍다. 다음 달에는 제가 연말 해가지고 MMS 표창할 텐데 대전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표창장 나눠주는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티스 하신 분이 계세요? 와인딩 하신 분 계세요? 응? MMS 홍보 많이 하신 분 계세요? 인스타에 엄청 올리는데. 세 가지를 기준점에서 제가 연말마다 맨날 표창장 나눠줘요. 학교에서 받지도 못했던 표창장을 줘. 심하신가? 와인딩 대회는 언제예요? 29일? 아니 12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12일. 잘 준비해서 또 올리세요. 여기 있는데 저기 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와인딩 표창장 그리고 필사 표창장 그동안 1년 동안 MMS 홍보왕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제가 표창을 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 다 해서 한 명만 한다고요? 응. 다 아니? 각각. 각각. 우리는 와인딩 1등이 나이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가요. 자, 지금 사이드, 백사이드, 사이드 기준선에서는 내가 기준선 잡았어,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그냥 임의선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쇼커트 할 때는요, 백에서 먼저 하고 사이드에서 먼저 해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오늘 했던 거 똑같이 해놓고 사이드를 먼저 잡고 그리고 나중에 백을 가요. 이런 방법 있을까 없을까요? 나중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쇼커트에 딱 해보면 그 쇼커트 아홉 작품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감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아홉 작품 딱 끝내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쇼커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차세 원장님 계속 두려움이 있어. 짬밥이야. 두 번이나 클래스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후대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 사이드 갈까요? 사이드. 사이드를 어떻게 가냐면 아까 기준선 잡았죠? 기준선 안 잡았죠? 네. 갔어요. 임의선이에요. 임의선인데 요 2호2 2호라인. 근데 우리가 여기서 90도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 45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길을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여기서 버티컬 온베이스. 여기서 버티컬 온베이스. 자, 이렇게 온베이스 잡아요. 우리 저기 아까 수정 원장님이 실패했던 거. 여기 층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확 올라갔던 거. 자, 이렇게 잡아요. 2호 백이에요? 뭐 2호 백 정도. 왜냐면 단발은 대신 2호 백으로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쇼커트는 2호 탑. 그래서 기준을 잡았어요. 온베이스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 배치. 자, 획기적으로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더 쉬워져요. 자, 해서 가이드선 생기면 이제 엘리베이션 올라가요. 재밌죠? 또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요, 차세 원장님. 네? 차세 원장님 이거 혼자만 배웠어. 기억났어요. 났어요? 또 안 배웠다고 할까봐 또 기억났다 그러나.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홈파기 또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홈파기는요, 여기에서도 홈파기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홈파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이드선에서 발생이 되는 거는 홈파기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홈파기가 커트 선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머리가 자라면서 뻗치고 안 뻗친 거에 대해서, 왜냐면 얘는 전대가고 얘는 후대각이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세한 부분에조차도 뻗침이나 이런 거에 컨트롤 해주는데 그 홈파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나중에 긴 머리 자를 때도 홈파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에 홈파기를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김선영 원장님은 홈파기 한번 해봤을 거야. 긴 머리. 안 해봤다고? 기억 안 나? 잘 잊어버려요? 그냥 했다고. 잘 잊어버려요? 원래 뭘 주면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난 잘 안 잊어버리는데.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또 다르죠? 이 홈파기가 진짜 중요해요. 요걸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버티컬 온베이스. 요 기법은 언제 많이, 지금 이런 커트는요, 이런 단발할 때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커트는 언제 많이 쓰냐면요, 사이드에서 시작할 때 많이 쓰고요, 쇼커트일 때, 남자 커트일 때. 진짜 많이 써먹어요. 이 방법은. 완전 짱. 남자 커트일 때. 아우, 팔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사이드에 대한 파먹는 이 커트 라인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드에 있는 이 파머에 있는 부분이 항상 문제였었어요, 저도. 정말 항상 문제였어요. 왜냐면 얘가 커터선이 제대로 안 맞으니까 손님들이 뭐냐면 맨날 뻗친다는 거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참 고민이 정말 많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느낌은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그거에서. 그리고 좀 손님이 더 뻗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커트를 했는데 손님들이 머리가 딱 오는데 여기 되게 많이 뒤집어지는 머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바로 후대가로 이렇게. 전대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라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으면 요 위에 있는 여기 1mm. 여기 1mm만 커트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뻗치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잡혀요. 그러니까 뻗치는 머리에 반대 방향으로 커트를 해주면 돼요. 뻗친다 그럼 뒤로 했는데 뒤에서 끝에 머리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오버라인이 머리가 그레듀에이션이 강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두상이 둥근 거에 비해서 그레듀에이션이 강해서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라인에 두상은 둥근데 오버라인이 두상이 둥근 거보다 긴 거예요. 그래서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컨트롤 해주면 돼요. 그게 0.5cm 미만. 걔만 대각으로, 그러니까 뒤로 빗질을 했으면 뒤로 빗질한 상태에서 내가 엘리베이션. 전대각 엘리베이션에서 앞에서 뒤로 커트를 해서 그때 끝에 있는 뻗치는 부분만 컨트롤 해주면 머리가 안 뻗쳐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나눴던 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커트를 해요. 자, 어떻게 해요? 얘는 조금 커트 라인 잡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코어드 사이드웨이스. 버티컬. 전대각의 느낌이, 후대각의 느낌이 더 강하게 잘 나오죠? 요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잡고 싶으시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대로. 이렇게. 자, 요건 또 뭐예요? 좌우 엘리베이션이죠. 그쵸? 뭐, 리프팅, 엘리베이션, 리프팅.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말싸움인 것 같아요. 각각의 회사마다 말싸움,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우월하다. 말장난하면서.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말장난하면서 제가 우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가 우월하다면서 홍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앉아서 커트. 그러니까 선을 어느 방향으로 가서 선을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을 언더 따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언더 따라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는 아니에요? 아니 언더 따라 하다 보니까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되는 거야. 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잖아요. 자, 봐봐. 그렇죠? 네. 언더 따라 가니까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되는 거야. 왜 후작이니까. 언더 따라. 그냥 언더 따라 여기가 여기 있으니까 내 빗질을 하려면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가 돼요. 저절로.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잘리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을 못하니까 두려운 거야.
여기서는 지금 1mm 잘랐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1.5cm 잘리네? 이거 잘라야 되나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잘라야 되나 말까. 근데 잘라야지.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선이 연결이 안 되겠죠? 자, 리버스. 리버스.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잘랐을 때는 똑같은 버티컬을 했는데 아까 러프 존이 많은데 내가 잘랐을 때는 뭐 층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 신기하죠? 채채 잡을 때 그레디에이션을 강하게 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까 하이 그레디에이션을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층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많이 냈던가 너무 많이 틀었던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들어올렸던가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층이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가장 예쁜 층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층을 냈을 때 내가 층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예쁠까라는 그 능력.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뚜껑머리가 얘네들은 무조건 생겨요. 앉아서 커트를 하면서. 제가 항상 눈에 얘기했죠. 요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이 그레디에이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로우 그레디에이션. 요거 평평하다. 평평하다. 앉아서 했는데 각도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 뚜껑머리가 굉장히 심하게 지겠죠. 그렇죠? 이런 증상이 나요. 평평하니까 평평한 부분에 모발의 분포량이 많이 생겨서 그게 떨어지니까 뚜껑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상 공부. 두상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릴 때 인체 해부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짜 정말 그 사람의 인체의 구조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정교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 근데 저는 해부학을 해본 적은 없지만 두상의 머리의 분포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많은 연구를 통하고 많은 커트의 연습을 통해서 그걸 찾아냈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떨어지는 선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떨어지고 층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그걸 찾아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몸에 습득이 되셔야 돼요. 좀 아까 커트보다 조금 더 선이 더 정교했죠? 그쵸? 더 잘했나 봐. 선이 더 정교한가 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이 버티컬에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들어갔어요. 후대각 엘리베이션.
똑같이 이제 이런 양쪽 사이드에 무거움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발전되셔도 돼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가위로만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었었는데 가위가 아니어도 이렇게 바리깡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바리깡하고 가위하고는 분명히 다르긴 해요. 깔끔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으시면 가위로 커트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리깡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가져 하거든요. 장가위로 잘랐을 때하고 바리깡으로 잘랐을 때 바리깡은 티닝 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갈라져요. 끝머리가. 그래서 똑같은 곱슬머리인데도 바리깡을 잘랐을 때 손님이 한 달 뒤에 왔을 때와 가위로 잘랐을 때 손님이 한 달 왔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 바리깡을 잘랐을 때 훨씬 더 끝머리가 많이 갈라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가위를 잘랐을 때와 하고 바리깡을 잘랐을 때 끝머리가 갈라진 정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시고요. 뭐 엘리베이션 올라가는 거는 항상 우리가 똑같이 엘리베이션 체킹은 항상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백사이드. 백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꼼꼼하게 잡을 것이냐. 자,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원핑거. 중요합니다. 원핑거 안 하면 무거웠어요, 가벼웠어요? 무거웠죠. 원핑거 하면 층이 많이 나서 가벼워졌어요. 원핑거를 안 하니까 원링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원핑거를 하면 원링스의 길이가 층이 발생이 되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커트를 하다가요, 손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귀를 이렇게 젖혀요. 젖혀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그럼 여기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가 자를 수 있겠죠. 귀이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귀를 젖혀서 커트를 해주면 라인이 훨씬 더 예쁘게 커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무거운 부분이 있다 싶으면 원래는 이 길이가 조금 더 길어도 되거든요. 길어도 돼요. 조금 더. 왜냐면 귀에 꽂는 머리니까. 그리고 귀에 꽂으려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질감하니까, 아까 질감하니까 여기 뚱뚱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커트라는 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정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정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손질 편하면 돼요.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손질 편함이 제일 중요해요. 손질 편함.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상태에서 앞머리 제가 손님들 커트 할 때도 요거 세워놓고 맨날 이렇게 해요. 커트 누르면서 해요. 서로 둘이 바쁘니까 누가 촬영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세워놓고 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커트 하면서 그거 편집에 나중에 다 들어가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사셔서 돈 크게 안 들여도 되니까 요거 스탠드 하나만 사셔도 좀 편하거든요. 휴대폰 여러분들 비싸게 해서 사죠. 그래 안 그래요? 뽕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원넥스 됐는데 어때요?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요만큼 잘랐는데도 얘는 길고 얘는 짧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까 그 1cm만 잘랐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더 많이 자르면 차이가 더 많이 나겠어 안 나겠어? 훨씬 더 많이 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런 개념을 저는 모르고 잘랐단 말이야. 지금 2cm층 내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가 길어지잖아요. 그쵸? 가운데 가르마가 요즘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드라이기가. 조금 무겁다 싶으면 이렇게 한 번 더. 그리고 양쪽이 좀 뚱뚱하죠? 그쵸? 여기가 뚱뚱하잖아요. 이 뚱뚱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싶으면 자, 호리즌탈 엘리베이스니까 얘는 무슨 뭐예요? 깊은 상하 컨벡스. 지금 이 작업은 버티컬로 깊은 상하 컨벡스를 얇은 상하 컨벡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고 러프존의 배불뚝이에 있는 부분만 잘라주는 거야. 그거를 2mm에서 3mm 정도. 자, 여기를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야. 배불뚝이를 잘라주는 거야. 언더에서 오버로 엘리베이션 했던 부분.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다가.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을 했으니까 뭐가 나와? 깊은 상하 컨벡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버티컬로 얇은 상하 컨벡스로 바꿔주는 거야. 자, 이렇게 깊은이잖아. 여기 깊은 컨벡스잖아. 깊은 컨벡스를 얇은 컨벡스로 바꿔주는 거야. 러프존을.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커트를 하면 여기에서 요만큼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끝날을 중간을 자르는 게 아니고 끝날을 중간에도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긴 머리 중간적으로. 응? 긴 머리수만. 긴 머리도 중간부터 자르게 되는데 빨리 지저분해져. 지갑 용이하는 건 다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져요. 짧은 머리도 제가 이제 가끔씩은 여기 짧은 머리 이렇게 짧은 머리도요 짧죠? 여기서 튜닝은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짧은 머리도요
요 기술은 요 테크닉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를 하시면 좋긴 한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일 거고요. 지금 공기처럼 붕붕 뜬다는 얘기 있죠? 요 작업을 해놔서 그래요. 느낌 다르죠? 완전 달라요. 똑같이 아무리 짧아도 이것도 포인트 하는 것처럼 잡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 잡는 힘만 있다 그러면. 내가 머리카락을 잡는 힘만 있다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참 짧은 가위가 참 요긴하게 잘 써. 나는 이 가위가 너무 좋아. 비싸서 그렇지. 커브 가위라는 게 있어요. 커브 가위. 이거 할 때 커브 가위 많이 쓰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검가위고 이걸 한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걸요? 검가위, 이건 검가위잖아. 커브 아래로 내려가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커버해야 돼요. 뭐 용도는 똑같아요. 힘이 들어가면 뜯겨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 뜯겨요. 얘네들은. 머리가 뜯겼다 싶으면 힘이 들어간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죠? 네. 보기에는. 쉽게 하니까. 그래서 힘 빼는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힘 빼는 작업. 무겁다 싶으면 더 질감 용기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이게 질감은 감성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넣고 싶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다시 달라지니까 그 디자인에 따라서 질감을 넣고 하는 거가 또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런데 나중에 슬라이싱 이런데 슬라이싱 문제점이 있는 거. 그런 거 신경 써주시고.